검사 많이 했습니다. 10차례 이상 검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양성,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 어제 대구에서 17세 소년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다들 이제 이런 게 관심이었습니다. 사망한 거 참 안타깝죠. 그런데 과연 이 사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일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17세 소년이 만에 하나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면 이건 약간 좀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17세 소년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아닙니다. 일단 음성이 나왔으니까 폐렴이 이제 악화돼서 사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 기자, 근데 이 17세 소년이 사망한 이 영남대 병원이 사망 진단서를 어떻게 처음에 냈다고요? 일단 저희가 채널A가요, 이 사망 진단서, 최초에 썼던 사망 진단서를 입수해본 결과, 이 직접 사인에 처음에는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이라고 써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음성 판정이 나온 상황이지만, 최초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에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작성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한 정모 군의 이제 부모에 따르면 영남대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사망 원인을 바꿔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에서 그냥 일반 폐렴으로 바꿔주겠다길래 어리둥절했다는 건데요. 그 병원 측에서는 이제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시 일단 일반 폐렴으로 보자 이렇게 좀 제안했다는 얘긴데요. 예. 일단 그래서 다시 작성된 사망 진단서에는 코로나가 아닌 일반 폐렴으로 표기가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 교수님 이게요. 영남대병원은 애초에 어쨌든 우리 이 정군 부모에게는 아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거 실제 한번 이미지를 봅시다. 우리 그래픽화되어 있는 거 말고 실제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겁니다. 영남대병원이 정군 부모에게 처음에 내준 저 사망 진단서의 실제 원본의 이미지를 보고 계시는데 저 보세요. 사인에는 코로나라는 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오늘 음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 영남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어떻게 영남대병원이 잘못 검사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진단서에 직접 사인을 쓸 때는 어떤 원인균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폐렴에 의한 사망 이런 식으로 이제 폐렴 같은 이런 주진단명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이 사실 코로나19가 확진된 상태에서 진단서가 나가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검사 최종 확인이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 옆에 이제 추정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진단서가 나가는 경우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그 진단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진단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신 교수님 말씀대로 저 코로나라는 게 정확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추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진단서 포맷이 병원마다는 좀 다른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추정이라고 보내거나 이제 이제 검찰 원인균이 확실하게 정해진 경우는 적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진단서에 직접 사인 적는 건 사실은 어찌 보면 주치의가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적는지가 어떤 포맷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남대병원에서는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실제로 심한 폐렴이 있었고 고열도 있었고 폐렴에 이제 정확한 증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생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폐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알려져 있기는 13번 정도의 검사를 반복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명확한 사실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이제 적기보다는 혹시 옆에 추정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병원에서도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인지를 하고 저렇게 적어서 나가는 것이 아직 확진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좀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신 교수님, 결과적으로 이 영남대병원이 조금 더 이 사망 진단서나 이런 것은 굉장하게 신중하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사망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영남대병원이 저런 사망 진단서 적을 때나 이럴 때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하고 그렇게 좀 진단서를
작성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영남대병원의 사망 진단서로 인해서 너무 혼란이 더 커진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상적인 경우였다 그러면 뭐 결국은 폐렴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다들 이제 민감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공개가 돼 버리니까 사실 좀 이제 혼선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좀 뭔가 이제 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코로나19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최종 음성 판정이 내렸기 때문에 저 진단서는 지금 작성한다 그러면 폐렴에 의한 사망이라고 아마 작성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저 세 글자는 빠져야 된다. 네. 어쨌든 저 영남대병원 저 사망 진단서 어쨌든 코로나라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혼란을 좀 낳았습니다. 그 부분 좀 짚어드렸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17세 소년이 김 기자. 결국에는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 과정이 좀 어떠했었죠? 일단 오늘 방역당국의 발표는 최종 음성 판정이다. 그런데요, 이 소년에 대해서 코로나 검진이 굉장히 여러 번 이루어졌어요. 보면 오늘 위에 보시면 이제 방역당국의 발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그동안 영남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 어제까지 총 13번을 검사했다는 검사 겁니다. 많이 됐네요. 그중에 12번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마지막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와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건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방역당국의 목소리로 설명 들어보시죠. 일단 진단검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대본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검사 결과를 시행을 했고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일단 판단을 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부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의견을 매듭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 교수님, 이 17세 지금 고3 학생인데 남학생이고 영남대병원에서 이제 어제 사망을 했는데 총 13차례나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13차례 검사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모조리 음성이 나왔는데 마지막 13회차 검사에서 약간 일부 양성 반응이 보였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거 혹시 코로나로 인한 사망 아닐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 생겼던 건데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예. 이제 지금 전체적인 이제 상황을 쭉 훑어보니까 처음 12번이 다 음성이 나왔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13번째는 이제 소변과 이제 호흡기 검체 일부에서 미결정의 이제 반응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코로나 검사라는 게 지금 유전자 증폭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검체를 이제 채취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유전자의 양이 많으면 이게 이제 더블링을 하거든요. 더블링이 뭡니까? 2배, 4배로 이렇게 증폭을 시키는 과정에서 35번 증폭했을 때 인지가 될 정도로 많이 나타나면, 35번 이하 증폭을 했을 때 나타나면 그걸 양성으로 결정을 내리고요. 35번 이상을 갖다 증폭을 시켜도 그 충분한 양으로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의 검사가 되면 음성으로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37번, 8번 이게 이제 검체를 한번 채취할 때 이제 잘 채취하냐 못 채취하냐에 따라서 한 3번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35번, 38번이라도 실제로는 35번에 나올 양성이었는데 음성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레이 존이 있는 경우는 미결정으로 해서 이제 검체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변 같은 경우는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양성이 나오는 적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변에서는? 네, 대부분은 이제 호흡기 검체와 대변 검체에서 이제 주로 양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소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었고요. 호흡기 검체에서도 나올 수는 있는데 앞에 12번이 계속 미결정이었는데 13번째 음성인데 일부 양성이 나온 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마지막 검사들이 이상하니까 결국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병원과 연대 세브란스 세 곳에서 이제 다각도로 이제 같은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이제 결국은 최종 음성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제 중앙임상 TF에서 이제 음성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신 교수님 또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데, 자, 아까 그 그래픽 다시 한번 주세요. 권준욱 부본부장 그래픽.
그러니까는 권 부본부장 이제 얘기는 이제 음성이 나왔다라고 이제 밝혔고, 그 다음에 전 궁금한 게 보세요. 영남대 병원에서 13번 지금 검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번부터 12번 때까지는 지금 모조리 음성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를 들면, 3번째, 4번째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오면 더 이상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음성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12번, 13번까지 검사가 들어갔을까?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병원에서 이제 그 17세 남자 환자가 폐렴이 생겼는데 원인이 불명확하고, 근데 코로나의 폐렴일 가능성을 그만큼 강력하게 의심을 한 거죠, 병원 입장에서. 음성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계속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최종 확인을 하면서 이제 점검을 해봤더니 이제 영남대병원 검사 과정에서 이제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는 당연히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제 검사실 자체의 그런 그 프로세싱 과정에서 오염이 있어서 예. 이게 일부 양성처럼 나왔던 그런 오류가 된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돼서 그 검사실을 이제 이용을 중단시키고 이제 재점검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검사 에러일 가능성이 13번째 검사는 검사 에러일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거. 그럼 이 17세 지금 소년이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아닌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폐렴으로 인한 사망인데 17세 청소년이 기저질환이 있었던 친구도 아닌데 폐렴이 며칠 만에 갑자기 악화돼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종 있는 그런 일은 흔한 아니고 케이스는 아닙니까? 굉장히 드물고요. 어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이렇게 사스나 메르스 때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이 왔는데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확 나빠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이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해서 예, 그게 뭡니까? 우리 몸의 면역이 워낙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뭐 예. 폐렴은 생겼는데 그 폐렴 그 균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발동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러면 그 균은 다 열심히 잘 잡았는데 그 싸움의 그 전장이 되었던 그 폐가 망가지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가끔 이제 드물게 생기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식의 어떤 반응, 그 면역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혈청이 아마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예. 항체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19에. 어허. 그래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해서 지금 꽤 오랜 시간 그 감염을 알아왔기 때문에 예. 항체 검사가 음성이라면 저는 그냥 100%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양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예, 예.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방역 당국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17세 이제 고3 학생, 남학생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요. 한번 보세요. 열이 40도가 넘었는데 그냥 이 친구를 돌려보냈던 거예요. 한 병원에서. 이 17세 고교생 정군이 12일에 이제 폐렴 증세가 나타나서 경북 경산중앙병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근데 이 병원 측에서는 뭐 열도 제보고 했겠죠. 근데 고열 증상만 있다라는 이유로 감기 증상 정도겠네 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이 정모군을. 집으로 가세요.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13일 그 다음날 증상이 악화돼서 영남대 병원으로 급히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상태가 안 좋아서 14일부터는 에크모라는 그 기계에 의지하다가 결국 어제 사망을 한 거예요. 이 정군의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에요. 내 자식이 40일 또 고열이 나는데 이 경북 경산중앙병원이라는 곳에서 내 아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니 이 병원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전지현 변호사죠? 저 병원이 좀 너무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저 정모군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사이토카인 스톰 언급을 하면서 젊은 층도 코로나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정모군 같은 경우에는 열이 38도일 때 12일 날 경산병원 찾았더니 선별진료소 문 닫았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네. 그다음 13일 날 열이 40도가 넘어서 41도. 41도가 되면은 정말 고열인 상황이죠. 이게
급성 폐렴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 그때 만약에 이 병원에서 이 아이를 봤다면은 상급 병원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일단 보호를 하고 있다가 예. 그런데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모군이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온 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앞으로 또 어떤 17살의 소년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병원에서 뭔가 부담을 느끼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게 될까봐 이걸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던 거 아니냐. 지금 예. 코로나가 지금 뭐 전염병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 집으로 보냈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픽 다시 좀 주세요. 그러면 신 교수님,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전 변호사 말씀을 주셨고, 그럼 우리 전문가이신 감염내과 전문의이신 우리 신 교수님은 이 경북 경산중앙병원에서 저 정모군이 왔을 때, 저 병원, 그 경산중앙병원 왔을 때는 열이 38도 정도였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이 뭐 감기 정도고 코로나 증상이 뭐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으니 집으로 가시오 하고 결국에 이 정모군은 급기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저 병원이 대처 제대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제가 그 뭐 의무 기록을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41도 이상의 열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예. 이제 결국은 대부분 다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워낙에 퍼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실제로는 열이 나는 질환들은 코로나19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질환들에 대한 그런 진료까지도 어느 정도 어찌 보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방역 당국에서 이제 이런 다른 요인으로 인한 병들에 대한 치료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코로나19가 아닌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경산중앙병원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구에 있는 겁니까? 대구? 대구에 있나요? 이 병원이 혹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어디에 있는 병원인지.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딘지요. 자, 김 기자. 근데 이 17세 소년이 말이죠. 이 참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남긴 말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였을까요? 네, 좀 그 사망 이후에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그 병원에 들어설 때 격리시설을 들어설 때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 정말 아프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들의 그 마지막 말이 계속 기억에 남는 거죠. 또한 그 자정이 넘어서 아들한테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그 전화를 못 받았대요. 그게 어머니로서는 지금 사망 이후에 굉장히 그 전화를 못 받은 게 한이 됐다. 이런 인터뷰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김 교수님,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마음 아프시죠? 그럼요. 억장이 예. 무너지죠. 예. 또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말 꽃다운 그런 젊은 청춘들을, 이제 17살, 곧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굉장히 성실한 아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아마 한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 아픈 상황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굉장히 행정적인 대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병원의 입장도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긴장됐겠지만 이런 10대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꽃이고 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주고 특히 고열이 났을 때 정말로 우리 자식처럼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부모님 마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뭐 원망하는 마음 많으실 텐데요. 예.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7세 이 소년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근데 일부 좀 아까 경북 경산중앙병원, 경북 경산시에 있는 병원이라네요. 어쨌든 좀 대처에 일부 아쉬움도 있었다. 이런 부분 좀 짚어드렸고요.